좋은 아침 반가운 손님 모시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굿모닝 피플. 왠지 이분께는 저희가 좀 소개도 잘 해드리고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저희만의 개인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OBS 시청자위원회 송민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OBS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네,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에게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O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송민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더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그 라디오 생방송은 사실 처음입니다. 느낌이 이제 어떤 거냐면 한 20년 전에 대중 강의 처음 했을 때 딱 그 느낌,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예. 네, 어쨌든 시청자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또 라디오 방송 처음인데 또 저희와 또 출연하게 돼서 저희도 그러니까요. 영광입니다. 예. 아니 근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위원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곳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는 이제 방송법에서 정한 그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법에서 정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청자위원은 방송 편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그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거나 시정 요구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시청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동시에 시청자의 그 권익 보호와 어떤 예. 침해 구제에 관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OBS 시청자위원회 명단을 한번 쭉 봤는데 총 12분이세요. 그 위원장님 포함해서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어떻게 이분 여기에 일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 이제 시청자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어떤 특정 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청자위원회도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가야 시청자의 어떤 입장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뭐 법조계 그리고 저희처럼 뭐 미디어를 전공한 교수들 그리고 소비자 단체 그리고 뭐 과학 단체 등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시청자위원회는 24살인 청년위원도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력을 보니까 바로 이제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 이 다양한 시청자들이 이 참여해서 시청자들의 입장을 방송사에게 전한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하게, 성별도 여러, 각계각층 보니까 네. 변호사, 그쵸. 소비자 보호, 소외계층, 뭐 여성, 청소년, 학술 네.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요. 과학기술 분야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인권도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거든요. 예. 저희는 그걸 받아서 뭐 칭찬도 있지만 뭐 정정사항도 있고. 그럼요. 예. 날선 비판, 쓴소리 이게 좀 중요하겠죠. 칭찬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많이 받아봤습니다. 존재 이유가 이제 어떤 시정 그리고 뭐 발전적인 제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그렇죠. 방송과 시청자를 위해서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 지금도 뭐 당연히 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언론학 박사님이십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날카롭게 뭔가를 좀 저희 프로그램을 뭐 평가하거나 뭐 제안을 할 때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비판적으로 날카롭게 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언론학 박사고 예.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언론학을 전공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예. 다른 시청자 위원님들보다는 보다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도국이나 편성국 제작국 쪽에서도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예.
상당히 그 감사하고 또 정말 유익하고 예. 우리 방송에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럼 위원장이 아무래도 꼭 이 업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시청자의 관점에서 우리 OBS 프로그램, OBS 라디오를 많이 듣고 보셔야 되잖아요. 네. 뭐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십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섬 관련한 프로그램도 좀 다큐멘터리. 많이 봤고요. 예. 네. 그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OBS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화된 컨텐츠다. 예. 근데 최근에는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긴 한데. 예. 그리고 또 뭐 이승연의 시사월드 뭐 이런 음. 프로그램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좀 개편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OBS 뉴스 730 예. 뉴스 메인 관련 뉴스요. 서비스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저희 프로그램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굿모닝 라디오는 네. 출근할 때 열심히 듣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굿모닝 OBS. 예. 아니 지금 프로그램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뭐 저도 뭐 기자 출신이라서 되게 궁금한데 우리 메인 뉴스인 그 OBS 730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OBS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정말 이 전국까지 다 커버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인 지역의 뉴스뿐만이 아니라 전국 뉴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해외 뉴스까지 이렇게 다 보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 정말 이 소수의 인원으로 이 정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KBS, MBC, SBS와 같이 견주어서 뉴스를 하고 있는 것을 되게 놀랍게 생각하고 또 이분들의 역량도 대단하구나.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더 어떻게든 좀 응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저희 뭐 기자들이 항상 고민하고 어떤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역 방송인데 이게 과연 중앙 뉴스를 다루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국제 뉴스 이런 거에 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특화된. 근데 또 그 달리 얘기하면 이 수도권이라는 게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중앙 뉴스를 또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예, 사실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전국화 그리고 지역의 어떤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군다나 말씀하셨다시피 경인 지역의 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1,500만 플러스 3,000만 정도의 이슈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전국 뉴스 관점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취급해도 사실 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프로그램을 평가하실 때 그러면 언론학 박사님이시고 네. 교수님이시니까 우리 위원장님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이런 기준으로 나는 뭐 평가를 한다. 네. 물론 너무 사실 다양하겠지만. 네, 네. 너무 말씀대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 기준을 갖고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우리 시청자 위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 자기의 어떤 분야들을 정합니다. 통상 아까 말씀드린 뭐 말씀하셨듯이 학술, 뭐 과학기술 이런 소비자 거. 단체 그리고 인권 예. 그리고 뭐 과학 뭐 각 자기의 분야대로 뭐 예. 여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학생 청년 이런 관점으로 자기의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네 관점에서 자기의 가장 전문적인 관점에서 해당 내용들을 이제 캐치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안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학이니까 예. 뉴스에서 과연 이제 어떤 뉴스 보도의 생명은 공정성이잖아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는가 또는 과연 팩트 체크를 제대로 했는가 예. 또는 어떤 근거들은 명확히 했는가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예. 저희가 작년에 총선, 이제 대선, 내년에 지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어요. 예, 위원장님 이제 아까 네. OBS TV 우리 메인 뉴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고 평가를 해주셨고, 예, 우리 라디오의 또 대표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굿모닝 OBS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좀 한번 신랄하게 비판 좀 해주십시오. 굿모닝 OBS는 일단 그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잖아요. 예. 그리고 메인 시간대죠. 네, 메인 시간이고 출근. 그러니까 사실 라디오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그 OBS 라디오의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사적인 내용
잘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음. 분의 어떤 케미가 되게 좋아서 듣는 분들도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그 주요 인사들을 초대를 해서 정기적으로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도의원 또는 시장 예. 뭐 그리고 주요 어떤 정책 그 지도자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현안을 소개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어떤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OBS 라디오를 홍보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이 돼서 예. 전체적으로 구성은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또 굿모닝 OBS의 또 난제 중에 또 난제는 앞서 말씀하신 어떤 지역의 오피니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경기도 의원이라든지, 근데 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비판이 없이 그냥 마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뭐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고 뭐 무슨 비판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또는 비판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분들의 관점에서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사이드한 얘기가 이렇게 일방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홍보용으로 비춰지는 게 아닐까 또 이런 네. 우려가 있어서요. 뭐 시간적으로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불과 이제 한 30분 정도인데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얘기하고 하기보다는 예. 그분들이 자기 어떤 지자체의 정책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 그런 시간도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네. 몰라서 모르는 경우들도 그렇죠. 많고, 예. 네. 진짜 저희도 방송하면서 정보 전달과 홍보 그거를 잘 이제 좀 선을 참 넘나드는 어려운 일이에요. 것들이 참 쉽지는 않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예. 홍보한 만큼 열심히 네. 지역에서 OBS 라디오를 알려주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OBS 시청자위원회 뭐 OBS에 대한 정말 애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많이 들으시고 보시고 그만큼 또 이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지금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이제 초대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예.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약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진행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단순히 지적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지적하면 이제 발전적인 예. 대안까지 이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책임이 있는 자리고 예. 동시에 이제 또 긴장도 되고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한 그 일주 전서부터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써서 예.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OBS 방송국의 각 국장님 그리고 사장님한테까지 다 보고가 되고 예. 그리고 그 회의 결과가 방통위에 이제 또 제출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그럼요.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위원장님 보통 이게 시청자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들이 제작진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마는 경우. 그러니까 좀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의견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그것을 반영했는가라고 맞아요. 하는 것을 이제 책임 있는 각 국장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역량의 한계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예. 하는 양해 말씀들을 예, 예. 하십니다. 어. 예, 그런 사실 저희도 이 어떤 OBS 방송국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예.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예.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관점으로 예,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실무자잖아요. 예, 저는 지금 그걸 써봤어요. 답변서도. 연출자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단기간에 뭐 해결을 이렇게 그렇죠. 바꿔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니 요런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이런 거 좀 저희 이제 실무자니까 쓰기는 그러니까 하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계속 좀 사후 관리를 네. 해가면서 네.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네.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좀 알겠습니다. 안타깝고요. 예.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최준만 기자가. 네. 아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님의 시선으로 네. 봤을 때 저희 99.9 OBS 라디오 이제 3년 차 접어들었거든요.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조언 한번 해주세요. 그 이제 무엇보다도 99.9라고 하는 그 주파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99.9라고 하는 이 채널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이제 정말 더 중요하다. 예. 물론 이제 라디오 방송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컨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하고 싶겠지만 예. 사실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채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99.9라고 하는 이 채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게 있었어?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이렇게 바로 99.9를 라디오 채널로 딱 컨택을 하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딱 메모리 해놓고 출근하면서 항상 들을 수 있도록 이 99.9라고 하는 채널 브랜드를 많이 홍보하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 보니까 음악 방송을 우리가 킬러 콘텐츠로 하려고 하면 음악 방송을 우리 걸 듣겠어 뭐 C로 시작하는 거길 듣지 뭐 경제 방송은 뭘 듣겠어 어딜 듣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굿모닝 우리 OBS 라디오의 킬러 콘텐츠 뭐가 좋다고 보십니까? 이제 정말 그거는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맞아요. 원고에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결국은 그 이제 물론 말씀대로 이제 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선택도 중요한데 그 선택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컨텐츠니까 그 컨텐츠가 과연 시사 프로그램이냐 뭐 음악 FM이냐 뭐 이런 관점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사 프로그램과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소위 진행자 그 소위 말하는 그 셀럽 유명인들 어떤 유명인의 그 진행자의 파워도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BS가 좀 여력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그 유명인의 어떤 그 진행자를 초빙해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을까. 저희 자리를 위협하시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나? 근데 뭐 이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사실 시사 프로그램은 시사 프로그램대로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낮에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좀 그 유명인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절대로 이 시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창명 DJ도 있고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또 저희 뭐 시간대마다 또 이게 성향이 많이 다르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지난해 한국 디지털 포용협회라는 거 직접 창립을 하셨는데 디지털 포용협회 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포용협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도에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를 설립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미디어 전공자들, 미디어 전공자 학자, 교수들 그리고 관련 디지털 기업들로 구성된 이제 협회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을 디지털 포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는 영어로 얘기하면 디지털 디바이드예요. 그러니까 격차. 근데 포용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개념은 사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좀 생소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10년 전서부터 디지털 포용 정책을 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수년 전서부터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그 준비를 하다가 네. 전년도에 이제 뭐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포용법이 작년 12월 26일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이유는 그래서 이것을 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와 문화부 주관으로 해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1년간의 유예를 거쳐서 2026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디지털 포용의 개념이 뭐냐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예. 디지털 격차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디지털 역량을 좀 강화하자라고 해서 기존에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더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교육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하려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야, 디지털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 하는 분들에게는 디지털의 대체제를 마련해 줘야 된다. 특히 정부의 어떤 행정 서비스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민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디지털 대체제를 마련해 줘야 된다. 맞아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고 예.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포용 기술을 좀 확산을 해야 된다.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도 누구든지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키오스크 같은 거 만들 때도 누구나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 예.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신체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장애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 또 연령적 장애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현재 2026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전 국민의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25%나 되는 초고령 사회에 왔기 때문에 네. 그 고령층을 위한 그러한 디지털 그 보안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부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간 차원에서도 이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디지털 포용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네. 공감하는 게 요즘에는 진짜 이 택시 어플리케이션 없으면 택시 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대체제가 필요하다는 거 너무 공감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부터도 이제 사실 디지털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로 따지면 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된 거예요. 저녁에 예. 12시 정도 돼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다들 이 어플로 이제 맞아요. 택시를 부르잖아요. 예. 제 전화기는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예.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택시가 안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예. 그런 사례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탈 때 예. 이제 생각 없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차를 타려고 보니까 어플로 리무진을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예약하려면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플을 사용을 전혀 그렇죠. 못하는 어르신들. 노인분들, 예. 어르신분들은 맞습니다.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 대체제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예. 일정한 그 수량을 현장에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만들어놔요. 그런 게 바로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현장 판매분이 좀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디지털 포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디지털 포용 협회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뭐 각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굿모닝 피플을 앞으로 더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더 자주 또 만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정말 그 알찬 내용, 따뜻한 나눔의 방송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 저희가 기대해 보고요. 굿모닝 피플 오늘 OBS 시청자위원회 송민호 위원장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